제11편에서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생활과 수행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본 연재 영상들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봅니다. 피타고라스 편은 제7편부터 제12편까지 총 6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편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철학과 삶과 주변 환경과 시대 상황을 알아봅니다. 피타고라스는 제자를 두 부류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수업만 듣고 토론회는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학생으로 분류하였답니다. 그를 따르기만 하는 학생들이라고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심오한 지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을 그리스어로 아쿠스마틱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불교에서의 제가 신자 제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로만 카톨릭에서의 일반 신도 제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정통적 후계자 학생들로서 그 제자들에게는 피타고라스는 그의 심오한 지식들을 전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을 그리스어로 마테마티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불교에서의 출가 수행하는 비구와 비구니 제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로만 카톨릭에서의 신부, 수녀 제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피타고라스 학교의 학생들은 처음 5년 동안은 침묵을 지키면서 스승의 강의를 듣기만 하게 하였다고 전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사용하였던 마테마티코라는 그리스 단어는 라틴어 단어인 마테마티카로 정착하였고 마침내 영어권에서는 매스메틱스 수학이라는 단어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수학이라는 용어가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그 자신과 그의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불교의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과 로만 카톨릭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과 성격이 비슷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타고라스는 사회에 참여하여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였다고 합니다. 대성불교에서는 출가 수행을 하여 보살도를 깨달은 수행자들에게 입전수수하라고 합니다. 즉, 사회에서 활발한 보살행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플리우스 도시의 참주였던 레온이 피타고라스에게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자 피타고라스는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필로조포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현대에서 쓰이는 필로소퍼, 즉 철학자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순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로소피, 즉 철학이라는 용어도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축제와 연관지어 말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상을 걸어 놓은 축제에서 경쟁하려고 축제에 간다.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축제에 간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로서 참석한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명성과 이득의 사냥꾼으로 산다. 그러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 철학자들은 진리의 사냥꾼으로 산다.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이 직각을 둘러싼 편들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즉 오늘날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하고서 100마리의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 디오게네스 나에르티오스가 1세기경에 쓴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책은 아폴로도로스가 피타고라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합파는 채식주의를 엄격하게 계율처럼 지켰다고 전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윤회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의 영혼이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기에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채식을 시켰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호되게 맞고 있는 개의 곁을 지나가다가 이런 몇 마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하라. 매질하지 마라. 내 친한 사람의 영혼이니까.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보았다. 이런 피타고라스가 100마리의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 100마리의 황소를 제물로 바친 후 채식을 하는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합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100마리나 되는 황소를 나눠 먹었다고 결코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험담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합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무리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수의 존재를 모르던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를 감추기 위하여 무리수를 발견한 자를 죽였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런 사악한 짓을 했다는 이 이야기는 윤리도덕에 입각하여 수행하였던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학파의 행적과 가르침을 놓고 판단할 때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피타고라스의 다음의 말을 생각하면 더더욱 신빙성이 없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인생을 축제와 연관지어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상을 걸어놓은 축제에서 경쟁하려고 축제에 간다.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축제에 간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로서 참석한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명성과 이득의 사냥꾼으로 산다. 그러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 철학자들, 진리의 사냥꾼으로 산다. 공자님은 논어자로편 24장에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자공이 공자님께 여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자공이 공자님께 여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마을에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을에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기 시작한 이후부터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완성에 도달하신 부처님임에도 진리를 전하시는 부처님을 종교 수행자 무리들을 포함한 그 당시의 주위 사람들이 끝없이 험담하고 모함하고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내 걸리는 사형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험담과 모함과 박해는 물론 사형까지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트런트 러셀은 그의 저서 서양 철학사에서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학파가 서양의 과학혁명에 기여한 바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을 놓고 판단해 볼 때 피타고라스의 철학은 여러 면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과 닮은 면이 많다고 나는 평가합니다. 피타고라스가 쓴 책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한 진리에 따라 수행을 하였던 철학파임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발간한 책이 없음이 이해가 갑니다. 피타고라스가 책을 쓰지 않았던 것, 함부로 그들의 심오한 진리를 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제자를 두 부류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수업만 듣고
토론회는 참석하지 않는 일반 학생인 아쿠스마틱스이다. 그들에게는 심오한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학교의 학생들도 이와 같이 교육하였다면 그의 심오한 진리를 일반에게 공개되는 책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됩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귀중한 진리를 전하지 않았던 것은 동양에서도 비슷합니다. 동양의 돌을 닦는 사회에 통용되는 기인이면 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공개적으로 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철학을 책으로 발간한다는 소식을 들은 마케도니아 출신의 정보광인 알렉산더 왕은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귀중한 지식을 아무에게나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46년에 태어나서 119년 이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파의 철학가이면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유려한 필체로 쓴 유명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은 플루타르코스가 살던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서 그리스 영웅, 로마 영웅이라고 불리우던 이들의 전기를 적은 책입니다.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에 관한 서적이 피타고라스 학파 밖으로 처음 유출된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필롤라오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책으로 소술하여 세상에 공개적으로 내놓았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필롤라오스는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3권의 책을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교육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플라톤은 이 3권의 책을 매우 큰 금액을 주고 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11편을 끝냅니다.